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국어 1-2가 교과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국어 교과서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소중한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 공부할 부분은 30쪽, 31쪽. 재미있게 읽은 책 소개하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읽은 책 맞나요? 선생님이 보니까 여름방학 동안 책 읽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해 보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재미있게 읽은 책을 떠올려 보고 또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해요.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의 깜짝 문제. 여러분, 학습지에 보면 선생님이 깜짝 문제를 풀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자, 오늘의 선생님의 깜짝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선생님이 낼 깜짝 문제는 책 제목 말하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조건을 가진 책의 제목을 세 가지, 세 권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자, 깜짝 문제예요. 오늘의 깜짝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자, 1번이에요. 오늘은 문제가 하나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 말하는 책이 들어간 제목, 책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건인지 잘 들어볼까요? 오늘 선생님의 조건은 동물이 나오는 책이에요. 동물이 나오는 책. 제목 몇 가지? 세 가지. 쓰기예요. 동물이 나오는 책 제목. 세 가지 쓰기. 자, 여러분 학습지에 책 제목 3개 쓸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 1학기 때 잠시 배웠죠? 토끼와 거북. 네, 그런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었지? 아, 책 먹는 여우. 그래요. 여우가 나오는 제목. 책 먹는 여우도 있군요. 또 은혜 갚은 까치. 그 이야기 읽었어요. 선생님도 읽었는데. 자, 이렇게 책 제목에 동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 3가지 지금 깜짝 문제에 써주면 돼요. 자, 오늘의 깜짝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깜짝 문제를 푼 친구는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딜까? 네, 도서관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 여러분 가본 적 있나요? 네, 올해는 못 가봤어요. 네, 맞아요. 올해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책이 종류별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보이고 또 집에 가서 읽고 싶어요 하는 친구를 위해서 빌려가는 대출이라고 하죠. 대출하고 빌려가는 거, 빌려가서 읽고 다시 갖다 주는 거, 반납. 이렇게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도서관이나 도서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사서 선생님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사서 선생님은 우리가 책을 빌릴 때도 도와주시고 또 책을 읽는 방법도 소개해 주시고 또 책을 관리해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은 책을 고를 때 무엇을 보고 많이 고르나요? 아, 책 제목, 또요? 아, 책 표지, 그림. 그래요. 맞아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계속 나오는 책들을 고르는 친구도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책을 고르는데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서 재미있게 읽은 책을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소개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제목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해 보는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원격 수업이니까 친구들에게 바로 소개할 수는 없죠. 대신에 여러분의 학습지에 이제 소개할 책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와서 발표를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학습지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소개해야 할까요? 그렇죠. 제목을 소개해야겠지요. 자, 선생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 나오니까 좋다를 예시로 들겠어요. 아, 선생님, 저는 다른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 선생님을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책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책을 소개할 때 생각만으로 하기에는 아마 힘들 수 있어요. 읽었던 기억을 잘 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읽었던 책의 제목이나 아니면 지은 사람, 지은이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책을 여기 같이 준비해 두고 책 소개를 해보도록 해요. 책을 보면 제목이 보이지요? 그러면 여기 학습지에 내가 고른 책의 제목을 써줍니다. 그 다음 이제 지은이를 찾아서 써야겠죠? 자, 여기 보면 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목 옆에 지은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은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김중석 그림책이라고 되어 있죠. 김중석 님이 책의 내용도 쓰고 그림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책은 보통 글을 쓰는 분과 그림을 그린 분이 같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보는 그림책들은 대부분 그림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쓸 때 지연이의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써줘도 좋아요.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준 책처럼 한 사람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경우도 있지만 각각 다른 분이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지은이를 잘 못 찾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런 친구는 책의 뒷면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은이에 대해서 소개글이 보이지요? 네, 보통 책들은 뒷면에 보면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았어요. 물론 책의 가장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책에 대한 정보가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 제목, 글을 지은이, 그리고 여기 출간된 해, 언제 이 책을 만들었는지, 글 그린 김중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책에도 보면 이렇게
글, 그림 혹은 뭐 지은이 이런 식으로 작가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기록해주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책의 제목과 지은이를 소개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재미있게 읽은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소개해준 나오니까 좋다에서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나요? 네, 선생님은 릴라와 도치가 캠핑을 하는 장면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여기 마지막 부분에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으로 해야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다면 그림을 그릴 때는 선생님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책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또 그림 그리는 것을 심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지를 소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기의 느낌대로 그리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은 해요. 여기 이렇게 큰 종이에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알아보기도 힘들게 작게 이렇게 릴라와 도치를 그린다면 어때요? 네, 알아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약속, 여기 이 면을 꽉 채울 만큼 조금 크게 그려주세요. 친구한테 소개하기 위한 그림인데 너무 작게 그리면 친구한테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자기가 정성껏 열심히 그리면 돼요. 조금 속상하게 못 알아보게 되었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느낌만 잘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크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몸 전체나 아니면 배경 전체를 다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끊어지면 괜찮아요. 다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주인공 릴라, 그리고 릴라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도치 같이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그린 것 때문에 조금 방해가 되죠. 여러분은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고 하세요. 이렇게 두 친구가 차를 마시니까 컵에 차를 조금 강조해 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은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그렇다면 하늘을 그리고 싶은데 하늘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림 속으로 넣으면 돼요. 책 속에 쓰는 달이 저기 멀리 있지만 선생님은 그림 속에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별. 책 속에 있는 장면을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나타내어 주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숲도 그리고 싶으면 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장면인지 친구한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캠핑장에서
둘이 밤하늘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이 색에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담긴다고 했죠. 네, 물론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색칠하면서 선생님 나는 색칠만 하면 그림이 망쳐져서 색칠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색칠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잘 나타나고 그림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바뀐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낮인지 밤인지 이게 해인지 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어둑어둑한 밤하늘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 밤하늘이구나. 그리고 여기 떠 있는 건 별과 그리고 달이겠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칠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내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색칠하는 것이 참 좋답니다. 그리고 달이니까 흰색을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약간 노랗게 칠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릴라와 도치도 모든 면을 다 꽉 채워서 색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인물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할 때 나는 여기 릴라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여기 밤하늘이 정말 잘 나타내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나타내고 싶은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 어디인지 생각을 하면서 색칠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도치 친구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네, 웃고 있는 표정 잘 나타내고 싶어요. 네, 여기 옆에 있는 도치 친구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도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게 싫어요. 그러면 섞어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색칠도 어느 정도 해줬어요. 네. 다른 데도 선생님 저는 다 꼼꼼하게 색칠할래요. 네, 좋아요. 나는 다른 부분도 다 색칠할래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래서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색칠까지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완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책을 소개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그렇다면 소개하는 글을 쓰고 나서 소개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소개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소개하는 책을 직접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어느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죠. 소개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까닭을 같이 설명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말을 하듯이 한번 써볼까요? 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의 제목부터 말 소개해야겠죠? 네. 내가 읽은 책 제목, 나오니까 좋다. 는 릴라와 도치가 어디로 간 거죠? 숲으로 캠핑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왜 소개를 했는지 이 부분만 조금 더 쓰면 되겠죠. 그러면 나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캠핑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릴라와 도치가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에는 함께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왜 이 책을 소개했는지, 또 어느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그렇게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 내가 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는지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 재미있었던 부분, 아니면 감동적이었던 부분, 이런 걸 소개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책을 소개했는지, 여러분도 이 책처럼 캠핑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보니 한 번 더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캠핑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으니 캠핑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내용과 까닭을 좀 더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해야겠지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라는 책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줬죠. 그런데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고른 책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칸이 모자라요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학습지 뒷면이 있죠. 학습지 뒷면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학습지 뒷면을 이용해서 소개하는 글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완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내가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 번 읽고 또 익숙해질 만큼 연습을 하면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발표를 해볼 시간이 있다면 친구가 소개한 책 가운데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여기다가 적어줄 수도 있겠죠. 나오니까 좋다를 선생님이 소개해 줬는데 나 한번 직접 읽어보고 싶었어요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가 소개한 책 가운데에서도 읽고 싶은 책을 골라보세요. 자, 이제 33쪽을 볼까요? 33쪽 이제 단원어의 마지막 정리 부분이에요. 되돌아보기. 좋아하는 책을 색칠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책 중에서 읽어본 책 있나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읽어봤어요? 아니 공룡 그림책도 읽어봤어요? 네, 좋아요. 읽어본 책도 있고 또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공룡을 참 좋아하는데 이걸 다음에 꼭 읽어보고 싶어요 하는 책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색칠하기니까 여러분이 상상해서 어떤 색이었을까, 이 그림책은 어떤 색을 가지고 있을까 상상해서 색칠해 보면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우는 1단원이었죠. 이 단원에서는 책을 읽은 경험도 말하고 글을 읽고 재미있는 부분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말해보기도 하고 받침에 주의하며 글도 써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 가지 모양의 책을 본 경험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하기 활동까지 해보았어요. 이렇게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공부하는 1단원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나요? 재미있었나요? 책 읽기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 단원을 통해서 책 읽기를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좋아하는 책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소개하기도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책을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